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들 주제는요. 지난 50년 넘게 세계 경제를 보이지 않게 움직여온 힘, 바로 페트로달러 시스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석유와 달러의 아주 강력한 동맹이 요즘 들어 좀 흔들리는 거 아니냐 이런 신호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뭐랄까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겨졌던 건데 균열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냥 국제뉴스 중 하나가 아니라 사실 여러분의 자산, 또 미래 경제 환경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아주 큰 변화의 시작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이 페트로달러의 몰락과 디지털 달러의 부상 분석 자료가 상당히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하는데요. 이 큰 판이 도대체 어떻게 짜였고 또 왜 지금 흔들리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그 핵심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페트로달러 탄생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나타나는 문제점들, 그리고 어쩌면 그 대안이 될지도 모르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새로운 개념까지 좀 복잡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요. 저희가 핵심만 쏙쏙 뽑아서 명확하게 전달해 드릴게요. 자, 그럼 먼저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이 페트로달러라는 거 대체 언제 어떻게 시작된 겁니까? 이야기가 이제 1971년으로 가야 하는데요. 그때 미국 닉슨 대통령이 아주 중대한 발표를 했죠. 바로 닉슨 쇼크. 달러를 더 이상 금으로 안 바꿔주겠다.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아, 금태환 중단. 그죠? 네. 그때까지 달러 가치를 보증하던 게 금이었는데 그 연결고리가 딱 끊어진 거죠. 그러면서 전후 세계 경제 질서였던 브레튼 우즈 체제가 사실상 무너진 겁니다. 달러 신뢰도가 바닥을 칠 위기였죠. 금이라는 확실한 담보가 사라졌으니 미국 입장에서는 달러 가치를 유지할 뭔가 새로운 게 필요했겠네요. 그게 바로 석유였던 건가요? 정확히는 석유에 대한 수요를 달러와 묶어버린 아이디어였습니다. 1974년에요. 미국이 당시 세계 최대 산유국이었던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아주 역사적인 합의를 맺습니다. 아, 그 유명한 미사우디 협약. 네, 내용은 아주 간단했어요. 사우디는 앞으로 석유 팔 때 무조건 달러로만 받는다. 그 대신에 미국은 사우디의 안보를 책임져 주겠다. 이런 거였죠. 이게 바로 페트로달러 시스템의 시작입니다. 와,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공장을 돌리든 차를 굴리든 석유가 꼭 필요한데 그 석유를 사려면 반드시 달러가 있어야만 한다. 이런 구조를 딱 만든 거네요. 그렇죠. 이건 달러에 대한 강제적인 수요를 만들어낸 셈이군요. 정말 대단한 발상인데요. 네,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금 대신에 검은 황금, 그러니까 석유를 달러의 새로운 가치 기반으로 삼은 거죠. 이러면서 달러는 그냥 돈이 아니라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하고 딱 결합된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된 겁니다. 아, 금융무기.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산유국들이 석유 팔아서 번 그 막대한 달러 있잖아요. 그 오일머니? 이걸 다시 미국 국채를 사거나 미국 금융시장에 투자를 했어요. 아, 그 돈이 다시 미국으로 흘러들어가면서 미국 금융시장에 돈을 돌게 하고 또 미국의 그 엄청난 정부 부채를 떠받치는 역할까지 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자료에도 나오지만 2024년 현재 미국 정부 빚이 35조 달러가 넘고 GDP 대비 120% 이상이라고 하잖아요. 35조 달러? 상상도 안 되는 액수네요. 네, 이런 천문학적인 빚이 유지가 될 수 있었던 배경에 바로 이 페트로달러의 순환구조, 이게 있었던 거죠. 그렇군요. 지난 50년간 달러 패권의 기동 역할을 했지만 동시에 이게 또 시스템의 약점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게 바로 페트로달러 시스템의 빛과 그림자였고 이제 그 지점에서 균열이 슬슬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균열이라면 역시 방금 말씀하신 그 미국의 막대한 부채 문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35조 달러,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네, 그 부채 규모가 단순히 그냥 숫자가 크다는 걸 넘어서요. 이 페트로달러 시스템의 근본적인 약점,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킬레스건이요? 네, 빚을 갚으려면 결국 달러를 계속 찍어내야 하는데 그럼 당연히 달러 가치는 떨어지고 신뢰도도 낮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돈을 너무 많이 풀면. 그동안은 페트로달러 시스템 때문에 전 세계가 울며 겨자 먹기로 달러를 써왔지만 이제 슬슬 근본적인 의문이 드는 거예요. 미국이 과연 이 빚을 감당할 능력이 있나? 이 달러 계속 믿을 수 있나? 하는 거죠. 아, 달러 자체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이런 거군요.
근데 여기에 또 지정학적인 변화까지 겹치면서 더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특히 요즘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들 움직임이 심상치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브릭스 국가들이 중심이 돼서 8달러 움직임이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무역할 때 달러 말고 자기들 돈이나 다른 통화를 쓰려는 시도를 계속 해왔거든요. 네, 그런 뉴스들 종종 봤어요. 근데 특히 상징적인 사건이 2023년에 있었죠. 페트로달러의 핵심 파트너였던 사우디가요. 중국하고 석유 거래할 때 위안화 결제를 허용했어요. 와, 사우디가요? 그건 정말 큰 의미가 있겠는데요? 그렇죠. 이건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50년 된 페트로달러 동맹의 그 단단함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였죠. 정말 충격적이네요. 50년 동맹도 영원한 건 없다, 뭐 이런 걸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사실 더 근본적인 변화는 에너지 쪽에서 오고 있다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에너지 패러다임의 전환이죠. 기후변화 문제도 있고 또 재생에너지 기술이 발전하면서 석유가 중심이었던 시대가 이제 서서히 저물고 있다는 겁니다. 와, 석유의 시대가 끝나간다. 네. 국제에너지기구 IAEA 같은 곳에서는 2030년 지나면 전 세계 석유 수요가 정점을 찍고 줄어들 거라고 예측하거든요. 이건 결국 석유하고 달러를 묶어놓은 이 페트로달러 시스템의 기반 자체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하긴 석유의 중요성이 예전 같지 않다면 그 석유에 기댄 달러 시스템도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겠네요. 근데 흥미로운 건 이런 변화에 제일 빠르게 움직이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중동 산유국 자신들이라는 점이에요. 네, 그게 참 아이러니하죠. 예를 들어 아랍에미리트 UAE는 원유 거래를 블록체인 기반 토큰으로 바꾸려는 실험을 하고 있고요. 사우디는 네옴시티라고 미래 신도시 짓잖아요. 네네, 엄청난 프로젝트죠. 거기서는 아예 디지털 화폐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어요. 이건 뭐 자기들 스스로도 페트로달러 이후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는 아주 분명한 신호죠. 와, 정말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네요. 자, 그럼 이렇게 페트로달러라는 오래된 기둥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그 빈자리를 채울 새로운 후보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떠오르고 있다. 이런 분석인데요. 이 스테이블 코인, 이게 정확히 뭡니까? 좀 생소한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요. 이름 그대로 미국 달러 가치의 1대1로 가치가 고정되도록 팩트 된 디지털 자산이에요. 일종의 암호화폐인데 가치가 안정적이라는 뜻이죠. 아, 달러랑 똑같이 움직이는 디지털 화폐다. 네, 대표적으로 테더 USDT, 나 USD 코인, USDC 같은 게 있는데요. 이게 달러랑 같은 가치를 유지하는 걸 목표로 하니까 비트코인처럼 막 가격이 급등락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죠. 아하, 암호화폐지만 달러처럼 안정적인 가치를 지향한다. 근데 이게 실제로 좀 의미 있는 규모로 쓰이나요? 아직은 그냥 암호화폐 하는 사람들만 쓰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규모가 엄청납니다. 지금 USDT랑 USDC 이 두 개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만 합쳐도 1,800억 달러가 넘어요. 우리 돈으로 하면 200조 원이 훌쩍 넘죠. 200조요? 와. 네, 이게 웬만한 나라 외환 보유고보다도 더 큰 규모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단순히 코인 투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실제 국경 간 송금이라든지 무역 결제 같은 실제 경제 영역으로 점점 파고들고 있다는 거죠. 200조 원, 정말 놀라운 규모네요. 이런 흐름을 그럼 미국 정부나 금융당국이 그냥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뭔가 움직임이 있겠죠. 당연히 그렇죠. 여기서 이제 미국의 좀 전략적인 움직임이 보이는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 리플이라는 회사의 RLUSD, 나 페이팔의 PYUSD처럼요. 미국 금융당국의 규제 틀 안에서 운영되는 소위 말하는 규제 준수형 스테이블 코인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 정부 말을 잘 듣는 스테이블 코인이 등장하고 있다? 네, 그렇죠. 이건 뭐냐면 민간에서 막 커져버린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이제 정부가 관리하는 시스템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시도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야생마 같던 스테이블 코인을 좀 길들여서 미국이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려는 거다. 이런 의도가 보이는군요. 그렇죠. 더 나아가서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 페드 있잖아요. 여기서도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CBDC라고 하죠. 이거라 이런 민간 스테이블 코인을 어떻게 연결시킬지 아주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있어요. CBDC와 스테이블 코인의 연계? 네, 이걸 다 종합해보면 미국은 이제 페트로달러 시스템이 약해지는 걸 알고 있고 석유 대신에 디지털 경제와 결합한
어떤 새로운 형태의 달러 패권을 만들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디지털 달러 시대를 우리가 주도하겠다. 이런 겁니다. 와, 석유 달러에서 디지털 달러로의 대전환이군요. 이걸 그럼 기술적으로 뒷받침하는 움직임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금융 인프라 쪽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ISO 2022라는 새로운 국제 금융 메시지 표준이라는 게 도입되고 있어요. ISO 2022요? 좀 어려운데요? 네, 쉽게 말하면요. 기존의 낡은 은행 시스템하고 새로운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 사이를 연결해주는 번역기나 통합 어댑터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서로 말이 통하게 해주는 거군요. 네, 덕분에 스테이블 코인 같은 디지털 자산이 기존 금융망을 통해서 훨씬 더 쉽게 오고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그리고 JP모건의 JPM 코인이나 골드만삭스의 디지털 자산 플랫폼처럼 월스트리트의 큰 손들도 이미 자체적으로 블록체인 기반의 달러 결제 시스템을 막 만들고 있고요. 그렇군요. 자료에 보니까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 CEO 레리 핑크가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 디지털화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는데 이것도 다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네요. 이게 그냥 단순한 기술 유행이 아니라 달러 패권을 지키기 위한 아주 전략적인 도구로 스테이블 코인을 보고 있다. 이런 시각이군요. 바로 그 점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변화는 단순히 기술적인 혁신, 이걸 넘어서 21세기 글로벌 패권을 둘러싼 아주 치열한 지정학적 게임의 양상을 띠고 있다는 거죠. 지정학적 게임이라? 조금 더 설명해 주시죠. 미국 입장에서는 이 디지털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미국한테는요. 스테이블 코인이 석유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미래에도 디지털 경제라는 이 새로운 땅에서 달러의 지배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인 셈이에요. 아, 새로운 영토에서의 지배력 유지. 네, 정부가 관리할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을 전 세계 표준으로 딱 만들어버리면 국경 없는 디지털 세상에서도 미국의 금융 파워는 계속될 수 있겠죠. 페트로달러가 물리적인 세계의 패권 도구였다면 스테이블 코인은 디지털 세계의 패권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비유가 아주 명확하네요. 그렇다면 미국의 이런 움직임에 맞서는 다른 나라들, 특히 중국이나 러시아는 가만히 있지는 않을 텐데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그냥 보고만 있진 않죠.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인 디지털 위안화, DCEP 개발해서 막 상용화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네, 시험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 들었어요. 네, 이건 뭐 명백히 달러 중심 시스템에 대한 도전이죠. 러시아 같은 경우는 서방 제재 때문에 힘드니까 금이나 다른 원자재를 기반으로 해서 브릭스 국가들끼리 쓰는 공동 결제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들어보니까 진짜 세상이 두 개의 큰 진영으로 나뉘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요. 미국과 서방 동맹국들이 이끄는 디지털 달러 블록하고 또 중국, 러시아 같은 브릭스 국가들이 중심이 된 다극화된 디지털 결제 블록. 이게 혹시 새로운 형태의 금융냉전? 뭐 이런 건가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봅니다. 옛날처럼 이념 대결은 아니지만 미래 금융 시스템의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를 둘러싼 보이지 않는 경쟁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금융냉전. 네, 이런 상황은 특히 우리나라처럼 미국하고 동맹도 중요하고 또 중국하고 경제관계도 무시할 수 없는 이런 나라들한테는 굉장히 복잡한 숙제를 던져주는 겁니다. 한국은행도 CBDC 연구는 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 두 개의 큰 흐름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전략적인 위치를 잡아야 할지 정말 깊은 고민이 필요할 거예요. 정말 거대한 변화의 한가운데 허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드네요. 그럼 이런 격변기를 살아가는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어떤 기회가 있고 또 어떤 위험 요인을 좀 봐야 할까요? 일단 기회 측면부터 보면요. 실물자산 토큰화. 이걸 영어로 RWA 토크니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게 요즘 굉장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실물 자산 토큰화요? 네. 부동산이나 채권, 미술품 같은 전통적인 자산들을 블록체인 위에서 디지털 토큰으로 만들어서 거래하는 거예요. 아, 집이나 채권을 주식처럼 쪼개서 사고 판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전에는 거래하기 좀 어려웠던 자산들의 유동성이 훨씬 높아지고 또 적은 돈으로도 투자가 가능해지니까 새로운 투자 기회가 열릴 수 있는 거죠. 와, 그건 정말 매력적인데요. 또 다른 기회는 없을까요? 또 하나는 탈중앙화 금융, DeFi라고 하죠. 이거랑 전통금융, TradFi가 점점 합쳐지고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디파이와 전통금융의 융합. 네,
디파이는 원래 은행 같은 중개기관 없이 블록체인으로 금융 서비스를 하는 걸 말하는데요. 예전에는 좀 별개의 세상처럼 여겨졌지만 이제는 JP모건 같은 큰 금융회사들이 직접 디파이 기술을 쓰거나 자체적인 블록체인 서비스를 내놓고 있어요. 이게 잘 되면 금융산업 전체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혁신을 가져올 잠재력이 크죠. 그렇군요. 그럼 반대로 위험 요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새로운 기술이니까 불확실성이 클 것 같은데요. 가장 큰 위험은 역시 규제 불확실성입니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이 스테이블 코인이나 디지털 자산 전반에 대한 규제를 어떻게 만들지가 아직 명확하지가 않아요. 아, 법이나 제도가 아직 못 따라가고 있다. 네, 정치 상황에 따라서 규제 방향이 확 바뀔 수도 있고 그러면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지정학적 갈등, 이게 만약 더 심해지면 특정 국가나 블록에 속한 블록체인 네트워크 사용이 제한되거나 아니면 아예 분리될 위험 같은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정말 기회와 위험이 아주 명확하게 공존하는 상황이네요. 그렇다면 우리 투자자들은 어떤 관점을 좀 가져야 할까요? 이게 단순히 어떤 코인이 오를까 내릴까 맞추는 게임하고는 좀 다른 접근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핵심은요. 단기적인 가격 등락에 너무 매몰되지 않는 겁니다. 그보다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금융 패러다임의 거대한 전환이라는 큰 그림을 먼저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큰 그림을 봐라. 네. 그리고 이 변화의 흐름 속에서 내 투자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다시 구성할지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고민해야 한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자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전통적인 달러 자산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새롭게 떠오르는 이 디지털 달러 생태계, 그러니까 규제를 잘 지키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 프로젝트라든지 관련 기술 기업들에 대한 투자 비중을 좀 늘리는 걸 고려해 볼 수 있겠죠. 아, 새로운 디지털 달러 자산에도 관심을 가져라. 네. 동시에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다른 대안 자산들, 예를 들면 금이나 특정 원자재, 아니면 브릭스 관련 자산 같은 것들에도 일정 부분 좀 관심을 가지면서 위험을 분산하는 전략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 변화의 방향성을 잘 읽고 그 안에서 균형점을 찾아가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오늘 정말 명쾌한 분석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는 50년 넘게 세계 경제를 지탱해온 페트로달러 시스템이 어떻게 태어났고 또 왜 흔들리고 있으며 그 자리를 어쩌면 디지털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넘보고 있는지 그 배경과 의미를 아주 폭넓게 살펴봤습니다. 네. 정리해보면 20세기 미국 패권의 중요한 축 하나가 석유와 결합된 달러였다면 이제 21세기에는 블록체인 위의 디지털 달러가 그 역할을 이어받으려는 거대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기술 트렌드가 아니라 글로벌 금융 질서의 판 자체가 바뀌는 아주 근본적인 변화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역사적인 전환점에 서 있는 것이고요. 자,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던져볼까 합니다. 페트로달러 시대가 저물고 디지털 달러 시대가 떠오르면서 세계가 미국 중심의 디지털 달러 블록과 이를 견제하려는 대안 블록으로 나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새로운 금융 냉전이라고까지 불리는 구도 속에서 우리가 속한 국가,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개인의 자산은 과연 어떤 길을 가야 할까요? 어쩌면 이 거대한 변화는 우리가 돈이라고 부르는 것의 본질과 미래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게 만드는 계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